신중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분들과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피켓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국을 위해서 갑자기 하나 더 생겼네요. 슈퍼 전파전은 정부. 2014년에 문재인이 했었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메르스 때는 슈퍼 전파자가 정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국민에게 방역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기준이 전혀 다르죠. 자기가 할 때랑 공수 전환이 됐을 때랑 완전히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와서 과거에 자기가 했었던 말들이 버젓이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 코로나는 감염 주도 방역. 이번 정부는 앞뒤를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것처럼 성장이 돼야 소득이 나오는 것인데 소득 주도 성장, 말장난이죠. 방역이 돼야 방역을 잘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되는데 감염자 수가 늘어나니까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대국을 위해서 의사, 학생, 군인 마스크까지 다 뺏었죠 지금. 그리고 미국 독감, 일본 뇌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스페인 독감 이런 얘기들 뉴스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우한 폐렴도 딱히 우리가 무슨 중국인들을 혐오하고 조선족들을 혐오하기 위해 우한에 있는 시민들을 혐오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혐오자라서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우한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쓴 것이고 스페인에서 발생한 거니까 스페인 독감이라고 쓴 거죠. 그런데 우한 폐렴만 혐오 조장 세력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마이뉴스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중국에 조금이라도 녹을까봐 중국에 조금이라도 심기를 거스를까봐 우한 폐렴 중국의 중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피켓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부에서 계속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죠. 우한 폐렴은 안 되고 우리나라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는 된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고향이 어딘지, 어디를 누구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잊지 않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랑 낄낄대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는 무조건 한국인 탓이라고 3차례 연거푸 말했습니다. 한 번 말실수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내가면서 한국인 탓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인 탓이니까 다 여기서 대가리 받고 한국인 탓이고 한국인이 다 밥기 먹은 거고 한국인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고 중국은 절대 아무 잘못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혐오 세력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거나 혐오 세력이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거의 수많은 100개국 넘는 곳에서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 세력이고 인종차별주의자고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들을 뭐 혐오해서 혹은 뭐 미국 독감 나오던 시절에는 미국인을 혐오해서 미국 독감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수시간 줄 서갖고 마스크 사고 아들 걱정 딸 걱정하는 분들이 그냥 걱정하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이야기하고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국민들을 가족들을 다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우리 세월호 사태 때 이준석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들만 탈출해서 학생들이 다 희생당했었죠.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문제가 없고
방역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세계에서 방역이 최고 수준이라고 계속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제 경제활동도 좀 하고 모임도 계속하고 행사도 진행해도 좋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연거푸 죽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괜찮다고 하고 저기 가서는 큰일 났다고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청와대는 열심히 3차 방역까지 하고 자기들 마스크는 KF94로 죽어라고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둘 또 공 작가님께서는 어떤 사진을 올리면서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이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꼴이 났다, 이렇게 많이 죽었다, 벌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사진을 또 올렸었죠.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들고 있는 나는 개인이요, 이 팻말이 무슨 팻말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네이버 댓글부터 해서 수많은 이 우리나라 내부의 이념 갈등인 줄 알았었던, 한쪽에서는 뭐 대깨문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극우라고 하고 서로 싸워왔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중국 측에서 저렇게 썼었던 그런 댓글을 조장했었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중국에서 민주화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천안문 광장 사태나 민주화 관련된 링크를 몰래 그 안에 집어넣어서 중국인들이 누르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는 이런 민주화 세력과 관련이 없다, 나는 그냥 개인일 뿐이다 하면서 그 댓글에다가 나는 개인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댓글에서 우리가 싸워왔던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이 와갖고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이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이 다 혐오스럽고 다 이런 것들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중국 공산당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한민국 안에 그런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진짜 그런 일이 있겠냐, 또 음모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장군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회유를 받거나 어떤 성적인 회유 혹은 경제적인 회유를 받아서 어떤 중국에 부역하는 행동을 했다가 실제로 구속당하고 처벌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의 영향을 훨씬 더 받지 않는 영미권 국가들조차,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훨씬 강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국가들조차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팻말은 이런 뜻으로 팻말들을 정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대협의 대표를 맡았었던 김수현 대표가 연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네,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 경북 쪽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오늘 제가 대표로서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한 명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는 20대로서 30대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경북 청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나리 농사를 짓고 이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입고 거의 한 해 농사 자체를 망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남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다,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 청도에서 대남병원 이외의 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께서는 경북 청도에
그렇게 너무 많은 걱정과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한 그 위축된 소비를 좀 풀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남병원에 도대체 어떻게 진짜 신천지라는 그 종교 때문에 그렇게 됐나라는 것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그곳에는 우한이 고향인 중국인이 2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이 실제 우한에 갔다 왔고 그때 이후로 정신병동부터 시작이 된 우한 폐렴에 코로나라고 부르지 않고 싶습니다. 우한 폐렴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대구공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출입국에 당분간 중국인만 막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강남에 와서도 보았을 때 식당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암흑기에 접어들었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식당들 중에 대부분 최소 근 한 달 동안은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잘 된 게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20대, 30대들은요, 그냥 공부하고 학교 진학했고요. 그렇게 그냥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1970년, 80년대보다 더 못한 나라를 만들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은 어른들께서도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자유시장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과연 지키셨는지 다 여쭙고 싶고요. 그런 걸 똑바로 지키셨고 똑바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셨다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될 리가 절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빌어먹을 우한 폐렴 때문에 망쳐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느 정치 여당 야당을 지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학생회들 중에 단 한 군데 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군데 학교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못됐다라고 그 흔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학생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위축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다간 대한민국 정말 위기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장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중국의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일 감정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떻게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중국을 옹호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그 누구 한 명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답답한 일입니다. 저 역시 힘이 없는 그냥 일반 평시민으로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을 드디어 반대해야 되는 명확한 명분이 생겼고 그리고 중국에서 북에서 우리가 당연히 벗어났었는데 왜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 외교안보 정치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강경화하고 추미애하고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중국에 그렇게 길길거리냐고.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뭐 협력해야 되는 게 있고 다 좋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한 폐렴만큼은 막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경제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무역하지 말라 했습니까? 외교하지 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그 우한 폐렴을 막아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놀아나는 놈들은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지금 제가 봐도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짜 각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정권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금만 더 이야기해볼게요. 네. 또 하나 저는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으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전부 다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컨트롤 타워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재인은 그냥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힘없는 학생들이 말 한마디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 학생들 수만큼 경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 학생들 도와주러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데 나온 친구들한테 위압과 억압과 그 위협을 가하기 위한 어떠한 행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분들도, 이 경찰분들도 정말 고생해 주실 겁니다. 이상한 정부 만나가지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하나로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이 위기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말의 요지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우한 폐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졌고, 내가 길거리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 보며 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하게 살고 있고 어떤 질병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2020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1970년, 80년대도 이딴 일은 안 벌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상식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살펴주십시오. 대구, 경북 모든 국민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힘을 내서 이번 우한폐렴 사태 꼭 이겨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정부는 진짜 엄청난 반성을 하고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학생들의 수만큼의 경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항상 입으로만 민주를 외쳐왔고, 자유를 외쳐왔고, 입으로만 노동을 외쳐왔고, 입으로만 평화를 외쳐왔고, 입으로만 인권을 외쳐왔습니다. 이들 중 진짜로 약속이 지켜지거나 언행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자신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살인마 집단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쳐왔지만 전 세계의 자유민주 동맹국을 다 배신하고 중국, 북한,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제국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들에게만 대가리를 받고 꼬리를 흔드는 일만 우리는 그간 보아왔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노동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노동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노조,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이런 기득권 집단에 철밥통만 챙겨주고 진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젊은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들은 지금 다 망해서 길거리에 앉아있고 매일같이 4인 가족이 자살하는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까지 일부러 과거 전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고문이나 학살이나 전쟁이나 폭력이 무자비하게 이뤄져도 상관이 없는 시절이었겠지만, 이제는 민주화가 되고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표를 얻어야 되고 여론을 신경 써야 되고 야당을 신경 써야 되고 언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주, 인권, 평화 이런 말들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실제로는 더욱더 독재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시작으로 물론 이 코로나와 방역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번 코로나 관련된 방역 책임들을 다 비판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들이겠지만, 이번 것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일들을 다 깨달아야 우리가 그나마 이제는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고 목숨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미영 학생 연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26살 여대생입니다. 요즘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휴대폰에 쉴 새 없이 울리는 이 재난 문자는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울려대는 휴대폰을 보면 저는 없던 공포심도 생겨나는 기분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집 근처의 약국을 모두 돌았습니다. 왜냐고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 약국을 찾았는데 들어선 순간 제가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에 들어간 단 5분 사이에 마스크가 전량 매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5분 만에 마스크 품절이 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단 2개입니다. 여러분, 일회용 마스크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루에 1개씩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일회용 마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수량 제한을 통해서 일주일에 단 2개만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럼 일회용 마스크를 씁니까? 면 마스크를 쓰지 왜 일회용 마스크를 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왜 청와대에는 마스크를 수많이 비집해 놓고 우리 국민들은 일주일에 단 2개만을 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까? 이게 바로 정상인 나라입니까? 뉴스를 보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방역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했던 이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다고 말을 했던 하나투어는 그 하나투어 지점은 계약 해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통수권자를 비난하고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왜 이번에는 태도가 다릅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우리 전대협은 더 이상 이 현실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책임을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중국인 입국을 막았다면,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다면 우리 국민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60명 가까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확진자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8,0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더군요. 저는 이런 패조선에서 더 이상 이 정부의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당신의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동을 결코 저희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 김근태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중 페스티벌 기자회견 성명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추어 어른들은 민증을 들고 아이들은 등본을 들고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배급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마스크 따위를 줄을 서서 배급제로 사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급기야 올해 1월 1일에는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수산물 시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대유행병의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결국 오늘날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우한 폐렴 초기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한 방문자에 대한 정부의 추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첫 확진자 이후 지금까지 8천여 명의 확진자와 6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우한 폐렴은 중증 질환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청와대에 앉아 짜파구리나 먹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당시에는 단체 활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량 확진자를 낸 신천지는 그에 따라 하던 대로 예배를 했고 이 예배는 결국 대량 확진자 발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말을 바꿔 종교활동 및 집회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천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십의 사망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늦어진 협조도 문제가 있지만 우한 폐렴 대유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현재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의 프레임으로 본인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며 교묘하게 빠져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부의 책임임을 부르짖던 그 자들이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의 위정자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책임도 국민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다행히도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일 완치 판정 사례가 일일 확진자 사례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대구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희생과 각성된 시민 의식에 의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료 봉사자들이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대구 시민들과 의료 봉사자들께 고개 숙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는 와중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구의 위기관리 지역 선정 요청을 묵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의 대구 지역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구 홀대는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의 연장선입니다. 또한 우한 폐렴의 몸살을 앓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친중 4대 매국노들이 야합하여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젊은 지성의 고함과 국민의 분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 혁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국민 괄시와 생명 경시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위급한 시국을 악용하여 나라의 기틀을 허물고자 하는 정치권의 친중 4대 매국노들과 그에 기생하는 간자들의 개헌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차 기자회견을 끝내고 다음 퍼포먼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예고된 대로 문재인 가면과 시진핑 가면을 준비해서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충성을 다하는 충심의 대명사 우리 문재왕을 끌고 이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찰과의 대화가 이제 잘 안 돼서 저 끝까지 갔다 오는 일은 어렵고 이 안에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